이번 단원에서는 평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런 물체였는데요. 이 물체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실로 매달았더니 이렇게 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휘었을 때 여기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아까 선이 그어진 그 물체를 다른 구멍을 뚫어서 또 실에 매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이 이 물체의 무게중심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무게중심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무게중심은 사실은 이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작은 입자들이 막 있겠죠. 여기 입자들이 다 있고 입자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입자들의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로 매달아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무게중심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무게중심을 잘 알게 되면은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보겠고요. 그 전에 평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평형 조건은 딱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인데요. 모든 힘의 합이 0이어야 된다. 우리 힘들 다 더해서 알짜 힘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알짜 힘이 0이 되면 됩니다. 우리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하거나 특별히 그 운동에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이 알짜 힘이 0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돌림힘 배웠습니다. 돌림힘 토크 배웠었죠? 그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들의 합도 0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평형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양쪽에서 이 똑같은 작용선에서 10N으로 밀면은 이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거 기억나시죠? 이때 알짜 힘이 0이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모든 힘의 합이 0일 때 평형을 이루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돌림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토크 어떻게 구했었냐면, 자, 이렇게 구했었죠. 자, 만약에 90도일 때 우리가 보면 90도면 이게 1이었죠, 이 값이. 자, 그래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 문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문이라고 생각하고 1m 떨어진 곳에서 막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이겠죠? 2m 떨어진 곳에서 5N으로 이쪽으로 쭉 밀고 있어요. 그럼 이 문은 움직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쪽으로 미는 힘 1m에서 10N을 곱하면 자, 10배 나오겠죠, 토크 값이. 그 다음에 만약에 5N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값이 뭐가 나올까요? 또 10이 나오겠죠. 근데 방향이 지금 반대로 되고 있죠. 이럴 때 돌림 힘은 지금 합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문을 움직일 수 없다.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밀고 있어도 저기에서 5N으로 밀고 있으면 이 문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힘의 합이 0이거나 그 다음에 동시에 돌림힘의 합도 0이 되어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평형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중력을 받으면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어쩌다가 이렇게 기울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중력은 우리가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물체가 다시 돌아올지 아니면 이렇게 넘어갈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물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 자, 여기 이 면을 우리는 받침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도 받침면이 있겠죠. 자, 이 받침면의 이 안쪽에 자, 이 지금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무게중심이 받침면 안쪽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도 이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는데요. 얘의 받침면은 이 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이렇게 기울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기울었더니 자, 이 무게중심은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리고 아까처럼 똑같이 받침면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받침면 바깥으로 이 무게중심이 벗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아래로 쓰러진다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아래로 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무게중심이랑 이 받침면 안에 무게중심이 들어가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 무게중심이 받침면 안에 안 들어와 있고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이 무게중심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무게중심이 이렇게 아래쪽, 지금 가운데에 있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만약에 물체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다시 받침점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 것입니다. 자, 또는 만약에 이 받침면이 굉장히 넓은 애다. 만약에 받침면이 굉장히 넓은 애였다. 그런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여기에 있더라도 다시 받침면 안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받침면이 넓을수록 그다음 무게중심이 조금 더 아래쪽에 있을수록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물을 만들 때 무게중심은 아래쪽에 두는 게 좋고 받침면은 더 넓을수록 좋겠죠. 자, 방금처럼 어떤 물체가 원래 잘 놓여 있다가 여기 약간 기울이게 되었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그 힘이 있는데요. 그것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평형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벗어나는 상황이 이렇게 일어난 경우에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고요. 이런 힘을 복원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를 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배는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런 식으로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물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배에서도 배를 뜨게 하는 이렇게 부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배가 살짝 기울어지게 되면은 이 부력이 조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같은 작용선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이 돌림 힘이 작용이 되게 되고요. 이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다시 복원되면서 배가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무게중심의 작용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좀 더 많이 기울어지면서 무게중심이 작용선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자, 부력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봤을 때 이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배가 이렇게 전복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물 안에서 배가 왔다 갔다 조금 하더라도 복원되는 힘, 돌림 힘에 의해서 복원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같이 적용하셔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